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의미다. 중국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저우거핑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열정적이거나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일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그들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2000여 년 전에 공자가 말한 급하면 일을 망친다와 과유불급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재된 문화적 소양과 도덕적 수양이 서서히 쌓여가고 열매를 맺고 그 반짝이는 빛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분수를 아는 것이라는 이 계량 단위를 인생의 모든 삶으로 옮겨보면 단지 예의나 정도, 한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인 관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종종 분수를 아는 쪽이다. 친한 친구이든 낯선 사람이든 간에 서로가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서로의 감정이 가늘고 긴 물길처럼 뻗어나간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은 친구로서 분수를 알지 못하며 낯선 사람과 사귈 때 지켜야 하는 선을 잘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다. 친구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상대방의 선의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 분수를 알기에 사회성이 좋은 이들은 원칙 없이 남의 환심을 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됨의 원칙과 적정선을 고수한다. 설령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같지 않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공통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다. 또 이들은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사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설령 누명을 쓰거나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그들은 이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다. 약삭 빠르지 못하고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역공한다. 동료와 경쟁할 때도 분수를 아는 직장인은 맡은 일을 우선 잘 처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들은 동료의 영역에 쉽게 넘어가 주제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동료가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렇다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라는 번거로운 입장에 두지도 않는다. 직장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하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의 일거수일투족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에는 원칙이 있고 분수가 있다. 거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감정의 기초이다. 또한 이들은 절대 모난 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다. 후광이 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회에서 정도를 아는 것은 깊이 연구할 만한 태도이다. 이 책은 실용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대인관계, 말하는 법, 직장관계, 연인관계 등의 다각도로 접근하여 치밀한 논리, 생생한 사례를 통해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법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풍부한 이론을 담고 있으며 재미까지 갖췄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기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수를 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은 좋은 선택이라 확신한다. 이 책을 통해 분수를 지키고 사회성을 기르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길이 보일 것이고 그 걸음마다 깊은 깨달음이 전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비웃지 마라. 친구에게 독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했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네가 추천한 이 앱은 내가 알기로 작은 회사가 개발한 건데 별로 안 좋아.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친구에게 화장품을 추천했더니 이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는걸? 그걸 쓰면 피부가 상할 것 같아. 라며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어떤 배우가 너무 좋다고 하자 친구는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 배우?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기도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마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지만 사소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는다. 상대방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그보다 더한 상처를 준다. 지금 당장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그 친구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흥에 겨워서 친구와 어떤 취향을 공유했는데 만약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상대방의 코웃음 치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평가절하할 것이다. 기억하라. 거의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 누군가가 매우 유치하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취향을 갖고 있어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상호적이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흡족해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공격을 견딜 수 없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당신에겐 시끄럽고 듣기 싫다고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 즐겨 입는 화려한 색의 셔츠와 치마가 당신에겐 너무 튀고 보기 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친구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재미없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으로 인해 힘든 시절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옷을 칭찬했기 때문일 수 있다. 드라마 내용이 친구가 겪은 경험과 비슷해서 좋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는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들의 취향은 그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등에 문신을 새긴 사람은 반드시 인품이 나쁜 사람일까?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꼭 지식이 짧고 소양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 크게 비난하고 풍자할 권리가 없으며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옛말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연다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세심하게 만들어낸 일상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모습이다. 일본 드라마 집을 파는 여자의 한 장면으로 한때 SNS 피드가 도배되었다. 여주인공 상기냐 마치는 분수를 아는 부동산 영업원이다. 그녀가 히키코모리인 아저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동경하는 생활과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경청했다. 더 발전하려고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꺼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를 위한 인생 계획도 짜주었다. 설령 그녀가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적당한 집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정의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이 점에 매우 감동했다. 세상은 본래 형형색색의 색깔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색을 띠고 있다. 가족이나 애인, 친구일지라도 자신의 취향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취향을 비웃으면 안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참자,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야. 저 사람도 힘들 텐데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자. 따질수록 귀찮아지니까 한 발짝 물러나 있자. 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요구가 들어와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억지로 끙끙대며 들어준다. 하지만 그런다고 감사나 존중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원칙도 없는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쌀 한 마른 은인을 기르고 쌀 한 섬은 원수를 기른다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괴롭힘 앞에서 만약 우리가 원칙이나 마지노선도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저 갈수록 상대방의 배만 키워갈 뿐이다. 어쩌면 상대가 적당한 때에 부탁을 멈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매번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지만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욕구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단호하게 결정하기 전까지 이 욕구는 계속된다. 상대는 거절당하고 나서야 이만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당신이 몇 번이고 양보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곤 일시적인 관계의 화목과 고요함 뿐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후환이 묻혀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나가보자. 그래도 두려워할 것 없다. 장담컨대 그와의 관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 주인공 마츠코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다. 아버지는 아픈 여동생 미츠코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때부터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다.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가 자신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크게 웃자 그녀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항상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런 일 외에 그녀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아버지는 시종일관 그녀를 차갑게 대할 뿐이었다. 그녀는 교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에게 설설 기었다. 연애할 때도 몇 명의 나쁜 남자들을 만났으며 모두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아무리 그녀를 악랄하게 괴롭혀도 그녀는 조용히 울분을 삼켰다. 이렇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울이라는 이름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갔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해야 한다. 상대방의 존중과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말은 명확한 태도로 타인에게 아래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원칙이 있고 마지노선이 있으며 명확한 선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입장은 어떠한지 알려주어야 한다. 설령 상대방이 생떼를 쓰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살면서 만약 친구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의 불합리한 요청과 부탁 앞에서도 용감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에 시달리며 거듭 양보하지 마라. 이 과정에서 어쩌면 많은 공격을 받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마음속에서 때때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끊임없는 시도와 훈련을 통해서만 건강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양보만 하고 분수를 지키지 않으며 마지노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아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남자 주인공 찰스에게 객석에 있던 지인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말을 걸었다. 심심하던 차에 아는 사람을 만난 찰스는 쉴 새 없이 잡담을 나눴고 본인이 느끼기에 분위기가 꽤 좋다고 생각했다. 신이 난 찰스는 갑자기 지인에게 여자친구는 잘 지내요? 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내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찰스는 실언했다는 걸 깨닫고 미안해하며 상대방을 위로했다. 기웃네요. 사실 그녀가 토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지인의 얼굴이 붉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녀는 이미 내 아내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찰스는 상대방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고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사교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 친분이 쌓이지 않으면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찰스가 만약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일 때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치를 알았다면 아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범한 친구 사이거나 심지어 처음 만났을 뿐인데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그 동료는 사생활이 좋지 않아요. 라는 식이다. 심하게는 친하지도 않은데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도 있다. 당신 남편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이는 언제 낳아요?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해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당신의 절친한 친구, 오래된 지인이라고 생각하며 묻는 말이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자는 더불어 말할만 한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것이고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할 때인데도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라고 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말에 정도가 없고 쉽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성 지수가 낮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한 크고 작은 재미있는 일들을 떠벌린다. 어떤 때는 실수로 가문의 흑역사 또는 프라이버시를 말하기도 한다. 또 슬프고 힘들 때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신의 사교 생활에 지뢰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점에서 면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표면적인 관계에서 깊은 곳으로 친밀하게 발전한다. 관계가 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마음속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면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입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는다.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오늘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지만 내일은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는 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대만의 유명 사회자인 차이캉용의 경험담이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은 잘 계시죠? 라고 물었다. 사실 그 친구와 그리 친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 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 친구는 차이캉용이 자신의 치부를 캐내려고 하거나 비아냥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차이캉용은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때면 깊은 이야기도 충분히 재미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깊은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친해진 뒤에 해도 된다. 라고 말했다. 차이캉용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경제 상황, 요즘 기분, 심지어는 건강 상태 같은 화제는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말을 꺼내면 다툼이 일어날 법한 주제나 상대방이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화제 역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정치 이념이나 신앙에 대해 함부로 공격하거나 혹은 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처음 만난 사람과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썩 좋지 않다. 만약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이 있다면 이야기는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청산유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도 상대방에겐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인생관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언급할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쉽게 깊은 속내를 나눈다면 당신의 신비감이 사라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사로 관계가 진척되어 갈 시점에는 신비감을 유지해야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처음부터 가감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는데 유익하지 않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해 세심하게 보살피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새로운 친구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하기 쉽고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깊은 속내는 언제나 친해진 뒤에 꺼내라. 서서히 감정을 키워가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히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어떤 관계든 따지려 들지 마라. 계산에 밝은 사람은 결국 계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계산에 밝아 모든 일을 따지고 들면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잃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균형과 만족을 얻기 힘들다. 항상 다른 사람과 의견이 엇갈리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다.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하루 종일 고통과 함께하니 어디 즐거움이 있겠는가? 미국의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일찍이 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까라는 주제로 흥미진진한 관점을 발표한 적이 있다. IQ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며 결국 인생에 큰 실패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잘못은 이득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에 밝아서 주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대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에 근거한다.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우정을 유지해야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가족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대해야 가족애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절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못하다. 명예와 이익이 아무리 비싸도 믿을 만한 가족과 사랑보다 값질 수는 없다. 가족들은 당신이 피곤할 때 친절히 안부를 전하고 친구는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심없이 돕는다. 인기리에 방영된 중국 드라마 도정오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평온한 삶이 깨진 가족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렸다. 이 드라마에서 둘째 수밍청의 행동은 사람들의 질을 떨리게 한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며 효도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더없이 방자하고 거리낌 없이 동생 밍이를 괴롭힌다. 그는 여동생이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느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각종 집안일을 시켰고 동생이 거절하자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를 내 공부를 방해했다. 수밍청의 이런 행동은 여동생이 좋은 것을 모두 가질까봐 우려해서였다. 동생이 이득을 적게 볼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많아질 터였다. 결국 동생은 18살에 집을 떠나게 된다. 수밍청이 벌인 각종 진기한 행각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꾀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자 계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지인이나 친척들이다. 주변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니 참새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뒤에 올 위험을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하려 들지 마라.
당신이 계산하려 하는 관계는 사실 모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계산하다 보면 끝없는 계산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려 하면 마음은 영원히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이리저리 계산하는 것은 결국 자신 앞에 함정을 파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판 함정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아끼던 사람들까지 빠져들 수 있다. 그들은 순수하게 당신을 도와주려던 사람들이지만 당신의 그 얄팍한 계산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지고 만다. 옛말에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마음을 단순하게 먹을수록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계산하던 것을 그만 멈추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잇고 단순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만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중국 청대의 문인인 정판교는 일찍이 길이 남을 두 마디를 했다. 총명하기 어렵고 멍청하기도 어렵다. 총명한 이가 멍청하게 살기는 더 어렵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다. 이 두 메시지는 중국인들 사이에 경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겉에 보이는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분수를 알고 격식이 있으며 눈썰미가 있고 지혜로우며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고 화와 복은 같이 온다는 이치를 안다. 소위 너무 잘 될 때 적자가 생길 수 있다. 적자가 쌓일 때도 이익을 낼 기회가 점점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복선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분수가 높은 사람은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의 이익을 양보한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계산해보면 잃은 것이 많지 않다. 인생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잃고 얻는 것이 없으니 손해를 봐서 한 가닥의 태로와 한 가닥의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연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소탄대실하며 항상 쉽게 인간으로서의 신용과 존엄을 포기한다. 이런 이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젊었을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자신이 왜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도 손해를 보는 건 멍청한 짓이지 왜 손해를 보느냐라고 말한다. 역경에는 처음부터 잘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만약 당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고 먼저 버리고 나중에 얻는다는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바라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해타산적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조금 손해를 보고 시작하더라도 먼 길을 바라보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바라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대학 동창인 A와 B가 있다. A는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 B는 그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평소에 가끔 왕래했다. 어느 날 B가 A에게 전화해 공항에 가서 중요한 고객을 맞아야 하는데 자신의 차는 너무 낡아 며칠만 A의 새 차와 바꿔 탈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객이 돌아가면 반드시 살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A는 흔쾌히 B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는 자신의 차에 기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직접 차를 몰고 B의 집까지 가서 건네주고는 B의 낡은 차를 몰고 돌아왔다. 며칠 후 A는 시간을 들여 B의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고 또 기름도 채워서 B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A는 B에게 돌려받은 자신의 새 차를 보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진흙이 잔뜩 튀어 있어 얼마 안 된 새 차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B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미안해, 요 며칠 너무 바빠서 세차하는 것을 깜빡했어. 그 말을 듣고 A의 표정은 누그러졌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아, 가는 길에 내가 하고 가면 돼 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B는 A의 인품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 일로 그들은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었고 훗날 A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당했을 때 B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었다. 손해보는 것을 즐긴다는 것의 신비한 점은 바로 이 즐긴다는 글자에 있다. 손해를 보는데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즐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스킬을 모르는 많은 사람은 첫걸음부터 혼란스러워한다. 친구들에게 돈도 많이 쓰고 만날 때마다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손해를 봐도 좋은 인맥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손해보는 것을 즐기는 스킬을 배워보자. 손해는 반드시 공공연한 곳에서 보이게 해야 한다. 상대방은 이득을 보았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도록 한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감정의 저울이 당신 쪽으로 기울었으니 이것은 재산보다 더 귀중히 여길만 한 것이다. 절대로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입을 꾹 닫지 말고 상대방이 당신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손해를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도 무한정 먼저 나서서 할 수는 없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완곡하게 거절한다. 절대로 손해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이익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거짓 총명함은 많은 기회와 좋은 일을 망치게 한다. 이런 행위는 장기적으로는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된다. 시기가 적절할 때 손해를 좀 보고 어리둥절한 척하면 당신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지고 존경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장사오엉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출판,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입니다. 베테랑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좀처럼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안전거리를 지킨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실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심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불필요한 문제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성공 가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일지라도 타인인 이상 내 마음과 똑같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관계의 빨간불에서 멈춰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한 권의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에 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된 이 시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